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이신 최석원 대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네, 지금 8월 1일까지 대표님 3일 남았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 일본, 유럽연합, 영국, 베트남까지도 그렇고 뭐 주요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네네. 거의 이제 하나하나 협상을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 잘 되겠죠, 대표님? 예, 잘 되게 만들어야죠. 너무 어려운 네. 얘기네요. 우리가 좀 후순위로 좀 밀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관련해 가지고 미국 네. 입장에서 좀 시급하게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결국 무역 적자 규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별 무역 적자 규모가 쭉 있는데 우리나라도 꽤 크죠. 우리도 한 7위, 8위 그렇게 되지 네네, 않나요? 그 정도 되는데 네. 이제 협상한 네. 나라들 보면 네. EU는 뭐 워낙 또 네. 많고 또 베트남도 우리보다 많죠. 일본도 우리보다는 소폭이지만 많은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또 당연히 우리 협상할 때는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적 중요성 상에서도 확실히 유럽은 좀 전략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방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일본도 뭐 사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히나 이번에 이 협상이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무역을 조정하는 걸 떠나서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걸 떠나서 사실 종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를 글로벌 관점에서 제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전략적 중요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이 협상이 진행된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우선순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도 사실 대선 얼마 안 됐잖아요. 조기 대선. 네. 그래서 그 스탠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좀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도 분위기였죠. 사실은 지금 가서 막 협상에 임하고 계시는 장관들께서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는 좀 다들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거 보고 그러고서 우리는 더 유리한 걸 찾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늦춰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추정이죠. 네네 네. 영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제도화 속에서 네. 뭐 일단 현실적으로는 적자 규모 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때 조금 뒤로 밀렸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인데 네네. 이제 앞선 나라들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오히려 좀 제시할 것들이 명확해지고 뭐 이렇게 유리할 수도 있다. 혹자는 뒤로 밀려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걱정. 네네. 어느 쪽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네. 그렇게까지 이게 뭐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또 두 사례가 너무 네. 극명하게 좀 저는 갈렸다고 보거든요. 두 사례요? 예, 네. 일본하고 유럽이라는 이 큰 틀의 협상에서 네. 일본은 사실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로까지 내어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어떤 면에서 그러셨어요? 일단 유럽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제시한 투자 규모 5,500억 달러는 물론 이제 일본 측에서는 그게 일부 돈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펀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얘기를 했는데 유럽은 6천억 달러란 말이죠. 근데 일본하고 유럽 전체 경제 규모를 네. 보면 유럽이 한 19조 달러 정도 되죠. 예, 2024년에. 근데 일본은 한 4조 달러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고 또 유럽은 이미 대미 FDI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임기 내에 그냥 기존에 하던 데
정도로 지속을 하면 대충 자기네가 맞춘 얘기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투자하거든요. 물론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도 꽤 많습니다. 1년에 뭐 600억 달러, 700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좀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5,500억 달러 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늘려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 확실히 부담을 좀 더 갖는 거고, 많이들 또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7,500억 달러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은 러시아로부터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가스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싶은 나라라는 거죠, 유럽은. 그래서 사는데 그만큼 살 수 있을까도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많이 수출하지 않고 석유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LNG 수출을 많이 하려고 지금 사실 조선업을 비롯한 항만 이런 쪽을 막 투자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기한 만큼 살 수 있을 정도도 모르는 수준의 네. 그런 어떤 규모를 네. 얘기하면서 사고 싶은 거를, 게다가 미국산 LNG 가격이라는 게 중동선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싸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싼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달성 가능한 수준들.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를 막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유럽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달성이 되는 그런 협상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얻어낸 건 15% 관세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비록 좀 늦었지만 얘기할 수 있겠죠. 보니까 어떤 면을 미국이 조금 더 중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주면 되겠다. 이건 물론 뭐 저보다는 지금 경제부총리,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기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 무기들을 적정히 활용해가지고 일본보다는 나은, 뭐 유럽보다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지정학적 그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도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숫자로 보여지는 네. 15%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본 15%, EU도 15%.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15%가 어떤 선이 된 것 같아서 네네. 이것보다는 우리는 적어도 비슷하거나 낮으면 좋고 뭐 이렇게 일단 네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15%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안 되면 네. 나머지 국가에는 15에서 20%라고 분명히 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상호관세. 해서 예, 우리도 한 말씀하셨죠. 15%선 생각을 하고는 그렇죠. 있는데 예. 되면 네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둘 다 한 15% 정도로 생각들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설 장단이. 예들이 있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표준화된 모델화된 것 같아요. 그 여러 나라와의 네. 협상을 통해서. 물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네. 아직은 확정되진 않고 좀 느슨한 형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20%인데 그거는 이제 워낙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대충 주요 국가들 그리고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15% 정도를 기준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중요한 건 15%가 아니라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호간에 뭘 주고받느냐의 맞아요. 문제겠죠. 거기에 이제 종합적인 패키지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는 당연히 대미 투자 규모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입 개방 정도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우리도 생각을 하고 미국도 생각을 하고 유럽도 국방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카드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그 주둔비를 인상하고 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무기와 관련된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패키지화돼 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유리하냐, 저쪽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관세율 15%는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용을 받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뭘 주고받을 거냐를 뭐 대략 그 언론에 나오는 거는 큰 규모만 나오니까
우리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보기 전에는 이거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시간에 걸쳐서 보면 이제 유불리를 좀 따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것들을 많이 얻어내는 협상 결과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투자 제안을 일단 뭐 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 네. 근데 경제 규모 대비해서 이것도 좀 생각을 네, 서로 네. 딜을 해봐야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제시했던 게 조금 뭐 미국 입맛에 좀 안 맞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고 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 이 총수들, 네. 기업 총수들 계속 연달아 좀 만나서 네. 이런 합의들도 계속해서 좀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보면 그거는 될까요? 정말 이것도 물론 어려울 것 어려운 같은데요.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대략 우리나라가 한 GDP로 보면 1.8조 달러 정도 되니까 2.5분의 1 정도, 2.3분의 1 정도 이 정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한 이 5,500억 달러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000억에서 2,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일본과의 협상을 그냥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로 볼 거예요. 볼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는 계속 그걸 주장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역 흑자 규모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니?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 겉으로 보는 어떤 수치적인 상황에서의 양측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언론 보도상에 알려지기로는 1,000억 달러 정도를 맞아요. 민간 쪽에서 네. 쭉 모아가지고 네.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한 뭐 4,0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가 그것도 맞아요. 이제 언론에서 네. 뭐 베센트 이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얘기이긴 한데 그 중간 어딘가이고 2,000억에서 2,500억 달러 정도도 그 중간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상 상대방의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기로 지금 들고 나온 게 사실 조선업인 거죠. 네. 네, 미국은 이제 조선업이 거의 붕괴된 상황이고 거의 이제 기반이 없는 나라니까 이거를 되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규모를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한 2,000억에서 2,500억 달러 정도로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략 일본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 정도의 협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강제력 에서 2,000억, 2,500억 달러 뭐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좀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조금 수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포함시켜야겠죠. 우리 이 정도 투자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줬거든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우리가 또 얻어내야 될 부분들은 얻어내는 이제 이런 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대표님 이제 정말 뭐 너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네. 정말 단순하게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지 말고 네. 그냥 관세 맞고 네. 이 돈을 차라리 기업들에 네네. 그 기간 동안에 주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을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들이긴 하잖아요. 각국에 네네. 지금 맞습니다. 나오는 얘기들이. 근데 이게 경제적인 거 외에도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일인 거죠. 이 관세라는 그럼요. 게.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까 제가 그냥 네. 뭐 조금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 우선주의의 네. 제도화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드렸잖아요. 네. 그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 역조를 해소한다. 이거는 이제 일부분인 거죠. 예. 사실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 역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무역 측면에서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경상수지 적자. 왜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너리지 이펙트라는 거를 그 효과라는 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계속 달러는 밖으로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가 또 되는 거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졌다.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그렇죠. 심하고 미국이 맞습니다. 본인들 그래서, 너무 손해 본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해소도 당연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사실 군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과거에는 뭐 이 EU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EU라 그저 전체 네. 국제기구죠. 네. 국제기구를 네. 통해 가지고 미국이 간접적인 네.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이 지형을 본인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사실 동네 형 같은 나는 내가 그냥 나는 내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와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의 기여만 글로벌리 이제 하겠죠. 글로벌리 기여를 한다는 게 결국 나한테 그것이 이익이 될 경우에만 이제 그런 구도를 짠 이상 당연히 이거는 경제적인 협상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역 역조와 다른 축에 있는 게 공급망 재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돈을 이렇게 차라리 내느니 돈 내면서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거를 그 나라에 투자하느니 그냥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투자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시스템 그렇죠. 하에서 네. 우리가 그 공급망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럼 빠지고 돈을 절약하는 게 유리할까?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각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거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계속되면서 어느 쪽의 공급망에 더 비중을 두고 편입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뭐 사실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제 그런 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한 무역 수지 개선을 넘어서서 단순한 경제 협상을 넘어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이제 EU와의 협상을 통해서도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추가 투자 6천억 달러, 군사 장비 구매 약속, 네. 뭐 약간은 단순한 경제 협상을 좀 넘어선다 이런 그럼요. 느낌이 예. 들고요. 특히나 이 유럽과의 협상이 그걸 보여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많이 네. 이제 돼 있죠. 중요한 우리나라도 네. 국가 중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뭘 주고 뭘 받을 것인지 이제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고 8월 1일까지 이제 3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날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마가에 이제 S 붙여서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을 아주 이 협상의 주요 의제로 내건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다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개방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뭐 대부분 다 네. 이제 이 수입 개방과 네. 관련해서는 사실 수입 저는 개방.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 그리고 더 개방을 한다 한들 우리나라가 뭐 소고기를 정말 더 많이 사 먹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한우분 드시는 분들 드시고 미국산 소고기 드시는 분들은 미국산 소고기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방을 해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조선을 어떻게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할 거냐.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미중 관계에서 글로벌 해상 패권을 유지하는데 중국은 이미 조선소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 조선소들이 있죠. 근데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네. 예, 일본도 있지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취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럼 뭘 취해야 될 거냐? 생산 설비나 이런 것도 취해야 되지만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기술 이전. 맞습니다. 네. 고부가가치선들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선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하고 지금 에너지 이제 LNG 선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LNG 선 중에서도 고부가가치가 되는 부분도 우리나라가 잘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레버리지를 살려서 얘기를 해야 되고 단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조선업 미국에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맹 관계에서 협력을 하되 우리 조선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중국보다 완전히 월등하게 앞설 수 있는 그런 조선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기회도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
어찌 보면 조선업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가 같은 얘기도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꺼낸 거 아니냐. 정말 애쓰고 계시죠. 지금 뭐 배선지 장관 집까지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력만큼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는 아예 그냥 취임 초부터 카드 한 장을 힌트로 네. 조선이야라고 네,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계속 언급을 했으니까요. 예.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일본이나 EU만큼 규모의 대규모 투자 그 정도 금액까지는 어렵고 네. 이 조선이 얼마나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 규모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드렸던 그 실질 내용 측면에서 그쪽이 꼭 필요한 것. 네. 이게 사실은 많이 준다는 것도 협상의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당신들한테 필요한 걸 주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도 생각해 보면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2주 후에 뭐 25% 관세 네.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한다는 네. 것은 결국 반도체는 여전히 뭐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많이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본인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종의 압박 카드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반도체로.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조선업 레버리지, 그다음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협력 부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술, 핵심 기술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세율을 다른 나라와 맞춰야죠. 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EU와의 협상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섹터 산업이 자동차였잖아요. 이건 정말 뺏길 수 없다라는 네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동차는 뭐 대미 수출에서 가장 네, 핵심적인 네, 네. 부분이고 자동차 반도체 이렇잖아요. 그 자동차 당연히 15%로 이거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타격이 이제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네.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뭐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 뭐 개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미국차 수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각 나라별 경쟁이 중요한데 각 나라별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되죠. 특히 우리와 일본의 뭐 맞습니다. 경쟁이라든지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 네. 뭐 일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네. 독일 자동차가는 좀 강력한 경합 관계거든요. 여기서 가격이 비싸진다는 건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품질 좋은데 그래도 좀 싸다는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이제 비싸져요. 관세율이 만약 25% 15%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를 얻어내는데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술 협력 또 조선 마스가 이런 식의 것들이 충분히 레버리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 우리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 지금 협상단도 알고 계셔서 굉장히 집중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동차는 지금 25%냐 15%냐 네네. 아니면 뭐 그 언저리냐 뭐 이런 네네. 갈림길인데 15%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예, 일단은 뭐 받아들이는 거죠. 네. 미국과의 경합은 당연히 미국 자동차 비해서는 비싸지는 거지만 미국에 들어가는 각 나라 주요 경쟁 자동차는 같은 이 네네. 수준을 적용받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가격 경쟁력 차이는 별로 없겠죠. 그리고 미국한테 수출하는 게 줄어드는 건 어쨌든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미 다변화도 많이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런 전략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 협상에서는 15%로 분명히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체 입장으로는 이 수출 지역을 다변화시키는 네. 이제 이 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남았지만 대표님 그러면 관세 이후에 우리는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물론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이 불확실성 어쨌든 해소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은 또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예, 네. 기본적으로 네. 이 우리 증시와 네. 관련해서 본다면 네. 이게 이제 관세 리스크는 조만간 좀 이제 지나가겠죠. 네, 네. 지나가고 그다음 남아 있는 건 많이 올라 있다는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지금 다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더 사야 돼? 더 이제는 이제 그만 가는 거야 이건데 사실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해 가지고 증시가 덜 오른 편이에요. 지난번 그렇죠. 고점도 뚫고 못 네, 올라갔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동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거를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작동했던 게 사실은 그 정부가 상법 개정하면서 일반 주주에 대한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놓은 건데 뭐 알다시피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법제도 바꾼다고 이게 얘기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업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제 그 상황을 같이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이번 관세 협상이 지나가면서 제가 보기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 건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는 새 정부의 로드맵이 쭉 밝혀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야 지금 3,200까지 올라와 있는 코스피가 이게 정말 4천, 5천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뭘 봐야 되는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이신 최성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